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왓포드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왓포드는 직전 라운드 헐시티 원정에서 승리하며 최근 4경기 3승을 쓸어 담았다. 두 시즌 전 강등당했고 지난 시즌 다이렉트 승격에 실패했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노리고 있다. EPL에 머물 때와 스쿼드는 변화가 많지만 켄, 세마와 아스피아 등 챔피언십 레벨에서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들을 보유했고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셈은 카디프 전을 승리하며 선두권과 격차를 유지했다. 레스터와 입스위치, 리즈 등 순위 싸움을 이끄는 팀들보다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는데 연승을 비롯해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3점을 쓸어 담았다. 그 기간 베드나렉과 매닝, 워커피터스의 수비진은 3차례나 클린시트를 합작했고 암스트롱이 리그 12골을 터뜨렸다. 중앙 미드필더 스몰본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세이와 아리보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다. 접전을 본다. 왓포드는 폭발적인 돌파를 자랑하는 아스프리아와 세마 등 상대 수비를 흔들 윙어들이 있다. 그러나 워커피터스가 버티는 사셈 수비가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세이와 암스트롱의 중원 수비 지원도 있을 사셈이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주중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잡았다. 상대의 거센 수비적 저항에 고전하긴 했지만 좌우 풀백으로 출전한 한세로드와 그로스의 골이 나왔다. 안수 파티와 에스투피난 등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미토마의 복귀로 인해 팀이 안정을 찾았고 카를로스와 아딩그라 등이 부상자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벌리는 주중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패했다.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 브라운힐과 베르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우롤은 황희찬의 득점을 제어하지 못하고 패했다. 셰필드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나선 경기였기에 흐름을 이어가려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라운드는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최대한 지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벌리는 원정에서도 수비 위주로만 경기에 나서기 어렵다. 물론 백포가 라인 유지에 나설 것이고 베르게도 중원에서 수비에 집중하겠지만 그로스와 길무어의 공격 전개를 경기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페드로와 미토마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메뉴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뉴는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기록한 맥토미니를 앞세워 난적 첼시를 잡았다. 뉴캐슬 원정에서 완패하고 나선 경기였기에 다소 분위기가 추락한 상태였는데 강팀을 잡고 분위기 쇄신에 성공했다. 부상자가 워낙 많기에 테나흐가 원하는 로테이션 가동을 하고 잊지 못하지만 페르난데스와 레쉬포드, 안토니와 가르나초 등 해결할 선수들은 있다. 본머스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났다. 승격과 강등, 승격과 가까스로 잔류 등을 반복하며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원과 챔피언십 최상위권 전력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세네시와 키퍼 무어의 골이 터지며 펠리스를 원정에서 제압하기도 했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세네시와 스미스, 케르케즈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으며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맥토미니와 암라바가 나설 메뉴의 중원 공세에는 고전할 수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안토니와 레쉬포드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흔들 메뉴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셰필드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주중 경기에서 리버풀에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벌리 원정에서 대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했기에 홈에서 승점 추가를 노렸는데 리버풀의 화력을 감당하긴 무리였다. 캐머런 아초와 오슐라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도 불안했는데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직전 경기를 징계로 빠진 맥버니가 돌아올 수 있다. 브렌트포드는 브라이튼 원정에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에 임했고 운베우모의 골이 나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도 강팀 상대로도 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이번 원정에는 직전 브라이튼 전을 빠진 메르고르가 징계에서 돌아오기에 팀이 바라는 풀핏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본다. 셰필드는 팀의 승격을 이끌었던 핵심 센터백들의 줄지은 이탈로 인해 강점이던 수비가 무너진 상태다. 오니에카와 네르고르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위사와 은베우모가 문전에서 침투로 기회를 해결할 브렌트포드가 셰필드를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몰리뉴 스타디움의 지배자로 거듭난 황희찬의 결승골로 벌리를 잡고 홈 연승에 성공했다. 아스날 원정에서 경기를 잘했지만 상대에 패했었는데 황희찬이 시즌 8호 골을 결승골로 장식했다. 어시스트 리그 선두를 달리던 페드로 네투가 부상을 당하며 빠졌기에 하위권 추락도 예상됐는데 리그 득점 랭킹 탑5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황희찬을 필두로 브라질의 쿠냐가 공격 작업을 잘 이끌고 있다. 노팅엄은 주중 풀럼 원정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다. 90분간 슈팅 시도가 5개에 불과했고 소비는 무너지며 상대에게 대량 실점했다. 무리오와 펠리페 등이 나선 중앙 수비는 상대 공격수를 제어하지 못했고 망갈라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했다. 아워니의 부상 이탈에도 꾸준히 골을 뽑아냈지만 점차 부상자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홈에서 빌라를 잡는 등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 기복이 크고 특히 수비가 공간 침투에 취약하다. 황희찬과 쿠냐가 최전방에 나서 경기 내내 강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실책을 끌어낼 수 있을 울버햄튼이 홈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메리아와 비겼다. 원정이었지만 강등권 팀을 상대했기에 연승으로 무패를 이어가려 했지만 무승부에 그쳤다. 그래도 선발 풀백으로 출전한 베이린이 퇴장당한 걸 감안하면 승점 1점도 나쁘지 않다. 이 경기는 리그 선두팀을 만나기에 잘하는 중원 지키기로 일단 실점하지 않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스코와 로카 등이 중원에서 수비 보호에 신경 쓸 것이다. 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지로나의 골득실에서 앞선 1위를 유지했다. 비니시우스의 부상 이탈 이후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호드리구가 3경기 연속골 포함 그 기간 5골을 폭발했고 벨링엄의 퍼포먼스도 대단하다. 그러나 지로나가 버티고 있고 바르샤의 추격도 있기에 선두를 자신할 수 없고 베티스 상대 승리가 필요하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는 레알 못지않은 중원은 물론 페젤라와 비니시우스 등이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인 팀이다. 또 홈에서 특히 강하다. 그러나 비니시우스의 이탈에도 크루스와 발베르데가 중원 우위 속에 호드리구와 벨링엄을 지원하는 레알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끊임없이 두들길 레알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